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움입니다. 어쨌건 G20에서 긍정적인 암호화폐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엔 긍정적인 방향이 분명히 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뉴스들이 점점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시세 반영이 바로 되진 않더라도 저는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이제 끝났는데, 그게 그 뉴스가 저는 이제 내일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보시면 제목이 박수갈채로 끝난 미중 대화 추가 관세 중단 합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가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뭐 악재나 부정적으로 양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뉴스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영 언론이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긴장감 완화에 합의점을 찾았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현재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은 앞서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해서 이제 중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죠. 이 여파는 분명히 12월 안쪽이나 길어야 내년 상반기 1월달 이내로 아마 끝날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 4월로 가면서는 아마 엄청나게 부정적인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 더욱 더 대대적인 부정적인 방향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암호화폐는 오히려 이 현물 경제가 부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 채널에서 7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미국이 오히려 우위에 서가지고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어떤 기술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경제 면에서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이 뭐 중국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비트코인을 빼앗고 뭐 경제를 어떻게 해서 미국을 뭐 중국을 뭐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도 대다수 분들이 아마 그렇게 근데 중간에 말들을 다 바꾸셨죠. 근데 저는 7월 달부터 제가 제 영상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서부터 그 그림을 그리고 퍼즐을 맞춰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만약 제 말이 틀리면, 내년에 가서 틀리면 제가 경제에 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틀리고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지금 방향이 어느 정도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한데, 또 다른 뉴스에서 또 보시면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 분위기 상승 시도 전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이제 지금 두 정상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뭐 이런 사진을, 이게 연출일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뭐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 세력들만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 기자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 12월 3일부터 7일 국내 증시는 상승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돼 시장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FED 의장의 비둘기파 시장 친화 발언과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확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오름세를 보였다가 G20 바로 전 하루 이틀 전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엄청나게 하락보다는 좀 조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 장세로 들어갔는데 시장이 아마 분명히 열리면서는 뭔가 변곡점이 이제 내일부터는 주말을 넘어서 아마 변곡점이 분명히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주에 예정된 산유국 회담과 미국의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주 시장은 관망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오페크 회담도 있는 것 같아요. 산유국 정상회담, 산유국 회담도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산유국 회담도 분명히 이번에 오페크에서 브렌트유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가를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관해서 아마 변곡점이 생기는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3월달, 4월달 이때쯤에 아마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산유국 회담도 아마 긍정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보통으로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 18일하고 19일 날 FED에서 금리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다음 뉴스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에 관해서인데 금리 인상을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했죠. 여태까지 이제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지도 못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600조 자영업 대출 400만 다중 채무자 가계부채 내간 이렇게 나가지고 사진에 보시면 대출 한쪽 써 부실화되면 도미노처럼 빠르게 전염. 그래서 폐업 처분 1,000원도 아깝다. 그래서 500원이라고 얘기. 이런 상점들이 우리가 차를 타고 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완전하게 계약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가게들을 뭐라고 하던데, 어쨌건 잠깐만 쓰고 하는 거, 이런 데가 되게 많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는 중장기로 봤을 때 건물 가격도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온라인의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스트리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물건을 판다거나 음식을 판다거나 이런 업체들도 그런 업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되게 안 좋아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2금융권으로 몰려간 자영업 대출이라고 해서 1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문을 엄청나게 규제를 해서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2019년 1월 달로 넘어가면서는 DSR 규제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금융권에서. 그러면 대출을 되게 많이 받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그게 부동산에도 찬물을 끼얹을 여파가 내년 1월부터는 아니라도 저는 6월 달부터라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민경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중채무자, 그리고 부도 전염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채무를 지신 분이 고의파산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얽히고 설켜서 그 위쪽까지 다 연관관계가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리금을 되게 많이 주고 어디 가게를 들어갔다. 근데 권리금을 적게 내려가지고도 그 가게가 안 나간다 해서 질질 끌려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다못해 가게를 비워놓으시고 권리금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는 데가 월세만 주고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통일 그런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봤을 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일 때문에 되게 지역적으로 되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지역 빼고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건물 가치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점점점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봉급생활자, 그리고 여기 밑에 게 자영업자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넘어가면서 조금 상승했다가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 꺼지기 시작을 했어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마찬가지로. 이런 여파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가파르게
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체율도 이미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고 나와요. 그래서 채무 지신 분들이 이제 잘 갚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부실채권으로 도래를 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부터 해서 제1금융권까지 아마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죠. 예, 그래서 현물 경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도 올해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하실 분들, 가게를 매매를 빨리빨리 하실 분들은 저는 시간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뭔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들을 빨리빨리 판단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되게 중요한 게, 일단은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났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12월 달에 남은 게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FOMC에서 내년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매우 커라고 일단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내년 봄 한미 금리차 1% 넘나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되게 나왔는데, 아까도 이제 나온 걸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지표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기업들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아요. 물론 중요한 건. 근데 12월 18일, 19일 날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아마 금리는 아마 올해는 아마 지금 올린다는 얘기는 아마 무마돼서 아마 중립에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린다, 그냥 유지한다는 얘기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유가는 점점 더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걸로 경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키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아마 억제를 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서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통화정책 전망에서 대체로 균형 잡힌 언급이었다면서 현재 정책금리가 연준의 중립금리 추정치 중간값보다 한참 아래 수준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20이 나오는데, 22는 내년 후반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 추가 긴축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뉴스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18일, 19일 날 만약에 올린다면 나머지 기간들 있죠. 이제 20일부터 30일까지 만약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악재로 쏟아져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불행하게 만약 보낼 거란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아마 금리 인상을 못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자녀들한테도 선물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농담이고, 어쨌건 금리 인상을 하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도 아마 미국이 아마 지금 선에서는 대미 자립하는 국가들이 되게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카드사에 관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 축소, 카드 알뜰족, 피해 불가피. 그래서 제가 카드사에 관해서 롯데카드가 이제 매각 절차에 관해서 이제 밟을 거라고 그렇게 오피셜하게 표명을 했는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금융당국 카드사는 혜택 줄이고 소비자는 연회비 지불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카드를 쓸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물며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 뭐 1,000원을 깎아주네, 뭐를 주네 대대적인 마케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카드사가 하는 정책하고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암암리에 페이먼트 그런 플랫폼을 밀어주고 있는 거고, 전통적인 금융인 카드사 같은 경우는 점점 줄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실 전통적인 은행권도 다 사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국 포인트나 할인 서비스 일시 감축 아니야, 단계적으로 축소, 카드 업계는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일회성 마케팅부터 축소라고 여기 써있는데, 무이자 할부까지 만약에 안 하면 시장 경제가 아마 지금보다 소비가 아마 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DSR도 분명히 내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하고 얽혀있는 여러 가지 것들, 주식시장이나 그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물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2월이나 많이 가야 11월 달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오히려 암호화폐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12월 거래 빙하기 오나라고 나왔는데, 이 뉴스는 그렇게 나왔지만 12월 빙하기 거래 오나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19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정도 가면 진짜로 그때 가면 빙하기가 엄청나게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부동산이 실제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확률도 높고, 그래서 뭐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투자할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국제정세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브렉시트나 아니면은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관세 폭탄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터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물 경제 시스템에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준다면, 현금 잉여 자산이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뭔가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 같은,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만약에 호장세로 돌아서고 매스컴에서 분명히 축포를 터뜨리면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의 대대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퍼즐 같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내년 2월, 3월, 4월 이 정도 때 터지고, 진짜로 아마 시장이 반응해서 많이 그런 건 아마 내년 여름이 가면서는 저는 엄청나게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바닥권이고 앞으로 오른다는 거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1년, 2년은 좀 빙하기가 진짜 장기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거래, 실구매해서 실거주 위주하는 거 말고는, 재산으로서의 값어치로 좀 호재가 껴있는 그런 지역 말고는 조금 값어치가 점점 사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진이라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1년, 2년, 3년 안에는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본의 대지진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포항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산 같은 경우도 지진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극대화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중들이 자산으로서의 생각하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금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각자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판단들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뭐 우리가 사는 현물 경제 시스템이 안 좋아지면 솔직히 직접적으로는 좋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피신에서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게 암호화 자산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홀딩해서 욕심내지 말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욕심도 만약에 호장이 불장이 오면 물리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리신 분들이 만약에 정고를 넘어서 훨씬 더 갔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욕심을 더 이상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그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만약에 본전만 찾으셔서 행복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가면 거기서는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면은 점진적으로 찔끔찔끔 매도를 하면서 이제 점점 다른 식으로 이제 패턴 변화를 분명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사적인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